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절박한 사정을 동정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여는 그런 집회에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막상 뒤로는 회사 측과 한통속이 돼서 여러분을 공경에 처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과 직접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악어의 눈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악어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나온 그런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포식자인 악어도 자신의 배를 채울 때는 눈물을 흘리는 구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말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악어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 주기 위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악어의 눈물이란 말은 주로 정치인들 또는 심성이 간악하고 음흉한 그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선적인 행위를 풍자하는 그런 말인 셈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인권, 노동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힘들고 돈 안 되는 사건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재야 변호사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TV 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무섭게 인천공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무 형태는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세계 제1공항이라는 화려한 소식 이면 속에 노예와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탕을 줄 것처럼 했다가 시궁창에 던져버린 그런 꼴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알게 되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1988년 7월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탄약과 포탄을 만들던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자 풍산금속의 사측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은 풍산금속의 사측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들에 대한
괴이한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 1월 2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경찰 4,500여 명이 풍산금속 인간공장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이듬해인 1990년 9월엔 새벽 5시 무렵부터 경찰 2,500명이 부산 동래공장에 난입합니다. 그리고 농성 중이던 노조원 300여 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게 됩니다. 회사 측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그리고 잦은 산재 사고에 맞서 노조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부산대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갑니다. 집회 지도부가 무대에 앉아 있는데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거기 앉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부산 노련 의장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중간쯤에 군중 속에서 당시 풍산금속노조 동래 지부장이 무대 위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경찰 감시망을 뚫고 농성장에서 마이크를 잡기까지 그 얼마나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불면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재인 변호사가 옆에 있던 그 부산노련 의장에게 귀옛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 노무현 변호사께서 풍산의 자문 변호사이다 보니 저희가 이번 사건은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어느 인터넷 매체에 실린 칼럼입니다. 풍산 해고자에게 문재인과 노무현은 이런 제목의 글에서 1990년 풍산 동래공장 파업 당시 사측 변호를 문재인 변호사가 맡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1990년 9월 경찰의 동래공장 진압 직후 열린 노동자 집회에서 문재인 변호사가 옆에 있던 부산노련 의장에게 귀옛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 5.50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 청문회장에서 전두환 증인에게 명패를 집어던집니다. 또 호통을 치며 그야말로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5.50 청문회가 정치 신인이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소속이 됐던 셈입니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풍산금속 회장을 향해 이렇게 질타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전두환 등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풍산 공장에서 풍산 돈 벌어주려고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겐 3천만 원, 8천만 원 이것도 주니 못 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추궁을 하죠. 그러나 바로 거기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질타하며 지적했던 그 재벌의 노동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은 것입니다. 물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직접 변호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문재인 변호사가 풍산금속 측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야말로 앞에서는 노동자들 편인 척 하면서 뒤로는 악질 자본가의 주구가 됐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호통을 치면서 흔들어 제끼고 또 이쪽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주워 담는 그런 식이 됐던 셈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인권 변호사인 것처럼, 그러나 뒤로는 재벌의 은밀한 친구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도
신박한 재주라면 재주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불현듯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느 고문 경찰관의 음습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하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간악한 말입니다. 이후 2007년 10월 민주화위원회는 31명의 풍산금속 해고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풍산금속 노동자들이 겪었을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해 풍산금속 동래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 해고됐던 사람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우리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그야말로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치가 떨린다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는 인권 변호사를 참칭하면서 그러나 뒤에서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대량 해고하는 기업의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로 돈벌이 하기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청문회 때 명판을 집어 던진 것 또한 국민을 향한 하나의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행태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탄압하고 있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 또한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의 한맺힌 소리를 청와대 구중궁굴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나 있을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